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비즈 오피스입니다.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키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전자결제입니다. 결제 탭에서 결제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한자는 기한하기 버튼 눌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해당 결제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 순서는 결제 정보 수정을 통해서 결제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조직도를 통해서 결제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조직도에서 결제선에 추가할 직원을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선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순번을 통해 결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기한자고, 마지막 번호는 최종 결제자로 산해 결제 순서대로 결제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각 결제자마다 결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살표를 통해 결제 순서 조정이 가능하고 원치 않는 결제자가 있으면 삭제 버튼을 통해서 결제 라인과 결제자도 삭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람은 결제가 완료된 후 결제를 열람할 담당자나 담당 부서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회람자를 선택하여 회람자 버튼을 클릭하면 회람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옵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결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 보안 등급, 긴급 결제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와 보안 등급을 통해서 우리 부서의 결제 문서에 대한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긴급으로 올려야 될 문서가 있으면 긴급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정보를 다 설정하고 마지막 확인 버튼 누르면 결제 라인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견 기능은 결제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모 또는 의견이 있으면 작성하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의견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는 결제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 추가, 삭제로 첨부 가능하며 화살표 위로, 아래로 하여 파일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용량은 총 300MB까지 가능합니다. 결제 문서 첨부 기능은 지난번에 올렸던 결제 문서를 첨부하는 기능입니다. 지난번에 기한했던 결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를 간단하게 화살표로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으로 작성 중인 기한 문서를 임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한 기한 문서는 임시 보관함에 저장되고 해당 문서를 다시 선택을 하면 결제 문서 내용을 다시 불러올 수 있고 이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의견과 결제 정보를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라인 등 결제 정보를 설정하고 내용을 다 작성하였으면 기한 버튼 눌러 바로 기한 상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등록한 서명을 선택하거나 문자 서명을 통해 바로 정상적으로 문서가 기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함을 통해서 내가 기한한 결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진행함을 통해서 기한자뿐만 아니라 결제자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한자가 기한을 올린 상태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기능을 통해서 이미 상신 중인 문서라도 회수를 통해 수정 및 제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수된 문서는 미결함에 저장이 되며 해당 문서를 클릭하여 결제 문서 내용 수정 또는 결제 순서가 잘못됐으면 결제 라인 수정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한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상태로 기한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자는 미결함을 통해서 들어온 문서를 가지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문서뿐만 아니라 의견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의견 작성 버튼을 통해서 결제자도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서명을 선택하거나 문자 서명을 통해 바로 정상적으로 문서가 기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문서뿐만 아니라 의견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의견 작성 버튼을 통해서 결제자도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제자는 결제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결제자에게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한 서명을 선택하거나 문자 서명을 통해 바로 정상적으로 문서가 기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결제 문서는 완료함을 통해 저장하고 결제자들의 의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재사용하여 기한을 올릴 때는 재기한 버튼을 눌러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고 간편하게 기한 상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메일 기능입니다. 메일을 수발신할 수 있습니다. 메일 쓰기 버튼을 눌러 메일 작성을 하고 받는 사람은 수신자 설정 기능을 통해서 받는 사람 또는 참조, 숨은 참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메일 옵션 기능을 통해서 메일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며 예약 발송, 보안 메일, 개별 발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 첨부 파일은 일반 파일을 10MB, 대용량 파일은 최대 2G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 첨부인 경우 14일간 보관하고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을 첨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면 메일을 정상적으로 발송하며 보낸 편지함 또는 받는 편지함을 통해서 내가 수발신한 메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 메일에서 보낸 사람 주소록에 실제로 주소록을 추가할 수 있고 원치 않은 메일이라면 수신 거부 또는 스팸 신고를 통해 메일을 차단하거나 스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낸 편지함을 통해서 내가 보냈던 메일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신 확인 또는 회수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메일을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은 수신자 쪽으로 메일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하면 선택하여 회수하거나 전체 회수 기능을 통해서 이미 보냈던 메일들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일 수신자가 이미 읽었으면 회신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소록 기능을 통해 고객사 주소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주소록에 등록할 정보를 작성하시고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주소록이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소록 등록하면 오로지 나만이 볼 수 있는 주소록이 생성되고 같은 부서 직원이 공유해야 되는 주소록이 있으면 부서 주소록에 등록하면 됩니다. 회사 주소록은 회사 전체 직원이 공유해야 하는 주소록이 있으면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은 일정 기능입니다. 일정 기능을 통해서 개인 일정 또는 부서 및 회사 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정을 등록하기 위해서 일정 등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일정을 입력하기 위해 제목과 달력에서 일정 기간 등을 선택하여 저장을 누르면 일정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일정을 선택하여 일정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일정을 게시할 게시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시 버튼으로 게시판에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은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부서 일정은 조직도 상부서 직원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일정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사 일정은 전사 직원에게 안내해야 하는 일정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PMS 기능입니다.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새 프로젝트를 클릭 후 프로젝트명을 입력하고 달력에서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해 줍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조직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직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직원을 지정하며 조회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열람하실 직원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리스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하위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 추가를 선택하여 작업명, 시작일, 종료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요를 작성해 주시면 세부 프로젝트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상세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작업 진행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도 산출물 등록 기능을 통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업명 댓글을 등록하여 작업 중 진행된 히스토리도 남길 수 있습니다. 엑셀 출력 기능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을 파일로 저장하여 그룹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이 태스크를 통해 소속된 작업들을 별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이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등록한 산출물 파일들을 함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회사 또는 부서별로 규정과 전파 내용을 관리하고 공유합니다. 카테고리에 맞는 게시 탭을 클릭하고 게시물 작성을 통해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일지입니다. 업무일지 기능을 통해 우리 회사의 업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일, 주간, 월별, 분기별 등 기간별로 나뉘어 있어 구분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맞는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업무일지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일일 보고를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수정, 삭제, 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업무인 경우 재사용 버튼을 통해 지난번에 작성했던 업무일지를 반복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카페입니다. 카페는 우리 회사 동호회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페 활동 중 게시글이나 사진첩, 동호회 일정, 파일 첨부 등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입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는 사내 회의실, 법인 차량 등 사내 공통자원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을 선택하고 예약을 진행하고자 할 날짜를 선택하면 자원을 설정할 수 있는 등록란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건을 입력하고 자원을 사용할 기간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자원이 예약이 됩니다. 나이 예약 현황에서 자신이 예약한 자원 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담당자는 예약한 자원을 선택하고 해당 자원을 승인할지 또는 승인 거부를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견도 작성하여 해당 자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약한 자원을 승인하면 예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태 관리입니다. 나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에서 버튼 방식으로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출퇴근 입력이 가능합니다. 개인 휴가 사용 현황을 통해서 실제 나의 근무 실적 또는 연장 실적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의 부서원들의 연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근태 관리에서 달력형으로 한눈에 출퇴근 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합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시간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근태 관리를 통해서 부서원들의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태 현황 출력으로 사내 전체 구성원들의 근태 내역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웹디스크입니다. 웹디스크는 파일 또는 문서 업로드를 지원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로 선택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한 파일을 조직도 내 직원에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더블클릭 또는 화살표로 해당 직원을 선택하여 공유하시면 됩니다. 링크 설정을 통해 외부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용을 클릭하면 해당 URL이 형성되고 보안이 필요한 문서라면 암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암호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안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할일입니다. 업무 내용을 다른 직원과 업무 진행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할일 쓰기를 클릭하여 사용자의 할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할일을 공유하고자 하는 직원을 선택하여 업무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를 지정하고 제목을 작성합니다. 반복 설정을 통해 날짜와 주기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할일을 선택하여 일정 이동이 가능하고 간단 메모 작성으로 추가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태를 통해 해당 할 일의 진행 척도를 선택하고 빈도율로 자세한 일의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할 일을 선택하여 최종 작성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기능은 우리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 추가를 선택하여 작성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를 올릴 부서를 선택합니다. 부서 선택을 눌러가지고 업무보고를 작성해야 될 부서를 지정한 다음 보고서 제목을 입력하여 보고서 유형에서 정기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통해서 생성할 보고서의 유형을 설정합니다. 보고서 유형에서 정기보고서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반복 설정 기능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 설정과 보고자와 열람하실 참조자를 설정하고 보고서 양식이 있으면 사용 설정해서 별도의 보고서 양식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한 보고서는 최근 생성된 보고서를 통해 보고자와 미보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에서 보고한 사람과 작성한 보고 내용을 볼 수 있고 추가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다운로드를 통해 비즈메카톡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 다운로드 선택하시고 설치 파일을 설치하여 비즈메카톡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메카톡은 조직도를 기반으로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결제, 메일 수신 등 알람을 비즈메카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즈메카톡은 모바일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입니다. 업무 등 개인정보 관리로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사용자 사진을 선택하면 환경 설정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개인정보 관리 메뉴로 사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각 기능에 대한 기본 설정을 추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 신상명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사내 전화, 이동 전화, 내선 번호, 팩스 번호, 생년월일 기본적인 사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부 메일 주소를 설정하여 추후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분실 시 입력한 외부 메일 주소를 통해 임시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설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밀번호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현재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 그리고 새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하실 때 길이는 8자리에서 30자 길이로 비밀번호를 정하면 되고 영문 숫자 특수 문자는 필수 입력이며 연속된 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회사가 해외 지사 또는 현지 직원이 비즈오피스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면 언어 및 표준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가지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시간대를 통해서 현지 시간대를 선택하여 설정된 시간대 기준으로 비즈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틀릿입니다. 포틀릿은 홈화면을 사용자의 업무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 상단 포틀릿 설정 버튼으로 포틀릿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고 스킨 설정을 통해 메뉴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포틀릿 위치 변경은 해당 포틀릿을 선택하여 마우스 드래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포틀릿은 해당 포틀릿의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포틀릿을 추가할 때는 메뉴 왼쪽의 업무 지원에서 제공하는 포틀릿을 선택하여 사이즈 크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포틀릿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틀릿 위치 조정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 편의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틀릿 설정 완료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홈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동영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